12월 12일 배민 사장님 페스타에서 2024 상권 트렌드 주제로 발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런 자료는 준비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 트렌드라는 말이 주는 무게와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신중하게 선별해야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트렌드를 도출하는 과정이 귀납적이기 때문입니다. 내년 트렌드는 어떤 게 될 거야 라고 가정을 세우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조사와 집계를 통해 자료를 모으고 모인 자료들을 검토해서 공통적인 부분을 뽑아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결론이 가장 마지막에 나오죠.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트렌드 자료들은 연구 분석 기간이 깁니다. 트렌드를 발표하는 연구자들이 발표 서두에 1년 동안 힘들게 공들여서 만들었다는 말은 엄살이 아니라 정말 그 트렌드 키워드 하나를 뽑아내기 위해 수많은 연구와 조사 그리고 통합의 과정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오랜 시간 달여서 엑기스를 모아 만드는 한약 같은 거죠. 그래서 24년 우리나라의 올 상권의 변화를 정리하기 위해 우리나라 모든 상권을 지역별로, 유형별로, 업종별로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혹시 놓치는 것이 있거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많이 보고 다시 보고 비교와 분석을 여러 각도로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엑기스처럼 뽑힌 결론은 잠시 뒤에 공개하기로 하고요. 트렌드 키워드를 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트렌드를 바라보는 시각인데요. 그 방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비판적으로 바라보기입니다. 저게 진짜일까? 의심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트렌드를 접할 때 우리는 발표된 키워드를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그게 대세니까, 유명한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믿을만한 조사팀에서 연구했으니까, 오랫동안 조사한 결과니까 등의 이유로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트렌드를 연구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완벽한 건 있을 수 없죠. 아무리 수많은 샘플을 조사하고 이론적으로 무장한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뽑았다고 해도 허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트렌드 키워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반대의 경우는 없는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외식업에서 MZ세대가 가장 중요한 고객층이다는 명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MZ세대는 소위 20, 30대를 말하는 거죠. 듣자마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20, 30대가 아닌 40, 50대는 60, 70대는 중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 30대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은 맞는데 그보다 40, 50대 증가율이 더 높고 60, 70대 증가율은 더 높았죠. 그래서 20, 30대가 유행에 민감하고 새로운 것을 먼저 받아들이는 경향은 있지만 외식업 트렌드가 20, 30대에 있다고 결론 짓는 것은 위험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또 우리나라 전통주가 트렌드다 라는 명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하길래 이번에는 외국식 주류 판매량의 변화를 살펴봤죠. 그랬더니 우리나라 막걸리 판매량이 늘어나는 것은 맞는데 그보다 와인 판매량은 더 늘고 있고 사케 판매량은 더 늘고 있는 겁니다. 역시 전통주가 트렌드다 라고 결론 짓는 것은 위험하다고 의견을 줬습니다. 그러니 어떤 현상이 트렌드라고 정의하기 위해서는 그 현상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필요도 있지만 그 현상이 아닌 것은 증가하지 않는 것도 확인해야 확실해집니다. 짜장면과 짬뽕 중에 짜장면이 대세라고 말하고 싶다면 짜장면이 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짬뽕은 늘지 않고 있다는 것도 함께 말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용하는 사람의 이런 비판적인 자세는 진짜 트렌드 분석을 하는 사람이라면 꺼리지 않습니다. 연구팀의 결론이 꼭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잘 알기도 하고 오히려 그런 비판에서 더 높은 차원의 트렌드를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레트로가 한창 유행일 때 과거로의 회귀가 핵심이 아니라 특이성이 핵심이라고 생각한 연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풀리지 않던 의문들이 많이 해소되었죠. 과거로 돌아가는 느낌으로 만들었지만 실패한 것들, 또 레트로가 아님에도 성공한 것들처럼
과거로의 회기로는 설명이 안 되던 현상들이 특이성이라는 말로 설명되었거든요. 그러니 트렌드는 항상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A가 트렌드라고 하면 A가 왜 트렌드인지도 생각해야 하지만 A가 아닌 것들이 왜 트렌드가 아닌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히 성립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비판받을 준비와 자세로 2024년 상권 트렌드를 공개합니다. 자유롭게 들으시고 날카롭게 비판하고 또 적용할 부분은 얻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첫 번째 노출한 상권 키워드는 슬로우 스타터입니다. 발동이 늦게 걸린다는 뜻이죠. 예상할 수 있듯이 코로나19가 상권의 판도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이 슬로우 스타터에 해당하는 첫 번째 상권 유형은 대학가인데요. 24년 대학가 상권이 기대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코로나 기간 가장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지금 핫한 익선동, 용리단길, 성수동 같은 상권들이 코로나 기간을 잘 버티고 방역조치 해제 이후 급상승했다면 이 대학가 상권들은 이제야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거나 아직 회복을 못한 곳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대학가를 선정한 이유는 기대치라고 할까요? 상권은 돌고 돕니다. 바닥을 치면 다시 올라오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단초들이 국내 주요 대학가 상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소비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걸까요? 아닙니다. 상권을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상인들도 바뀌었고 상권의 구성도 바뀌었고 지자체가 나서기도 했습니다. 살아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투자를 했고 24년부터는 그 효과가 나타날 차례입니다. 슬로우 스타터의 두 번째 유형은 위성 상권인데요. 위성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본 행성을 알아야 합니다. 강남이 커지자 주변 신논현과 양재, 교대, 역삼으로 상권이 확장되었듯이 홍대가 커지자 주변 합정, 성수, 망원, 연남동으로 상권이 퍼졌듯이 또 이태원 주변으로 경리단길, 해방촌이 발달했듯이 상권이라는 그릇에 물이 꽉 차면 주변으로 그 물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점에 있는 성수동 주변으로 한양대와 왕십리가 뜨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아마 익선동 주변으로도 용리단길이나 북촌 주변으로도 상권이 흐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건 본 상권이 정점에 이르렀는지 상권의 생애 주기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생애 주기를 파악하는 방법은 과거로부터 상권과 업종의 시장 규모 추세가 성장하고 있는지, 횡보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인데요.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더 외식 홈페이지에서 생애 주기 분석이 가능한 외식 통계조회 시스템이 곧 오픈됩니다. 누구나 무료로 사용 가능하니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두 번째 키워드는 리디스커버리입니다. 재발견이죠. 저는 이 키워드를 도출할 수 있었던 것이 아주 반가웠습니다. 슬로우 스타터라는 키워드가 생애 주기상 다음에 뜰 상권을 발견하는 것이었다면 리디스커버리는 그동안 한참 침체에 빠졌거나 막혀있던 상권들이 뚫리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재발견 상권의 첫 번째 유형은 전통시장입니다. 전통시장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 것은 1, 2년 된 얘기가 아니죠. 20년 이상 이어진 얘기였습니다. 소매업은 온라인으로 소비가 옮겨간 현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대형마트와 준대형마트, 창고형 마트, 복합몰이 차례로 들어오면서 전통시장의 입지는 점차 좁아졌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는 3일장, 5일장 같은 정기시장도 많이 사라지고 상설시장조차도 많이 무너졌죠. 그러다 상권이나 매장의 고유성이 선택의 주요 요소가 되면서 전통시장이 다시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5, 60대 이상의 연령층만 이용하던 전통시장에 20, 30대가 늘기 시작했고 코로나 방역조치 해제와 함께 외국인이 유입되면서 전통시장에서 외국인을 보는 게 점차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런 전통시장의 성장과 함께 전통시장과 인접한 상권이 시너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주로 오후, 저녁 시간대 활성화되는데
그 수요를 받을 수 있는 먹자골목 상권이 밤 시간대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또 음식업 위주로 구성된 인접 상권과 소매업 위주로 구성된 시장의 시너지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4년은 전통시장을 끼고 있는 상권이 발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죠. 재발견 상권의 두 번째 유형은 외국인 밀집 상권입니다. 전통시장의 유행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꼭 전통시장이 아니더라도 서울 명동이나 제주 연동, 강남, 압구정, 종로 등과 국내 관광지 상권의 외국인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캐치해야 할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내 방문하는 외국인의 국적이 다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코로나 이전과 달리 일본, 미국, 동남아, 유럽 국가의 방문객이 늘었고 중국 관광객도 다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외국 방문객의 국적이 다양해졌습니다. 다양해진 국적을 대비한 전략도 필요하겠죠. 두 번째 포인트는 한국적인 것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는 점입니다. 코로나 기간은 외국식이 유행했다면 반대로 이제는 한식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방문하는 주요 상권들에서는 말이죠. 2024년 마지막 키워드는 뉴타운입니다. 다른 상권들은 등락이 있고 유행이 왔다가 금방 가버릴 가능성이 높지만 유일하게 안정성과 성장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상권이 신도시거든요. 1기 신도시 일산이나 분당은 벌써 30년이 지나 신도시라는 생각이 들지 않지만 최근까지도 입주가 증가하고 있는 동탄 2기, 운정, 회천 옥정, 검단 같은 신도시들은 시장의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신도시라고 불릴 정도는 아니지만 소소하게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지역, 재개발이 끝나 재입주가 시작된 지역, 혁신도시, 산업단지 조성도시 등은 모두 신도시와 유사하게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신도시 상권에서 주의할 건 역시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전체 시장이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지만 매출의 성장률과 점포수의 성장률을 꼭 비교해야 한다는 겁니다. 매출 성장률보다 점포수가 더 늘고 있으면 가게당 매출은 떨어지는 경쟁 심화기로 봐야 하기 때문이죠. 수요보다 공급이 더 크면 전체 시장이 성장하더라도 장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성장세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파악하는 문제인데요. 앞서 언급했던 상권의 생애 주기가 여기서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판교 신도시는 같은 2기 신도시지만 형성되기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죠. 이런 경우는 입점 시 가능성이 높은 업종도 2기 신도시 후반기의 도시들과는 다르고 가격이나 고객, 메뉴 전략도 다르게 가져가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역시 생애주기상 어디쯤 와 있는지 파악하는 일이라는 거죠. 2024년 상권 트렌드를 3가지 도출해 봤습니다. 발동이 늦게 걸리는 상권에서는 좀 더 버텨볼 필요가 있고 재발견이 되고 있는 상권에서는 구성을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죠. 그리고 신도시에서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타이밍을 계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큰 흐름 말고 지역별, 업종별로 수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그때그때 미리 발견해서 계속 알림을 드릴 테니까요. 상권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민 외식업 광장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상권 읽어주는 남자 주일장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